지표라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는 이유가 시장 환경에서 어떻게든 갖다 붙이면 돼요. 지표라는 게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달리는 거기 때문에 지표를 보되 시장의 환경과 같이 역학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표를 보면 항상 CPI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틀리는 이유가 시장의 환경이랑 같이 역학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공률이 아직까지는 CPI는 100%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4년 4월 3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오버나잇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 4시경에 수익 전환까지 하는 것을 봤지만 그래도 제가 본 자리까지는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무진성 하락하는 차트는 없기 때문에 지수는 죽어도 매수해 주고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미국 증시는 조정의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일단 이번 주는 고용지표가 대거 발표되는 주인데 그 첫 스타트로 미국의 채용 공고 건수인 구인이지 보고서가 875만 6천 건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이전 수치들과 비교를 하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인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여건과 별개로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연준도 정치적인 압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자 수가 구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 공급 대비 노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태이거든요. 따라서 고용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 여건에게 크게 좌우되지 않고 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좀 있었는데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은 38만 6,810대로 예상치인 44만 9,080대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였어요.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프리몬트 공장의 신형 모델 생산과 베를린 공장 화재를 좀 제시를 했었는데 이날 테슬라의 인도량이 예상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자 테슬라의 주가는 크게 하락을 했어요. 자, 어제의 시황이 이렇고요. 또 오늘은 또 여러 발표가 많기 때문에 잘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농이 뭘까요? ADP는요, 미국에 있는 40여만 개의 회사의 급여를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미국 노동자 6명 중에 1명의 급여를 이 회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ADP 비농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고용이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발표일 때문인데 ADP 비농업 구는 매달 첫 번째 화요일에 발표가 돼요. BLS 비농업 고용이 금요일에 발표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이틀 전에 발표가 되는 것인데 따라서 BLS 비농 고용이 어떻게 나올지 점을 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DP 비농 같은 경우에는 BLS 비농업 고용은 통계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ADP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고용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정부에 대한 일자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ADP 비농업 부문은 급여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발표를 하지만 BLS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결과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데 대체로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가끔씩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ADP 자료는 그냥 참고용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짭비농이라고 부르죠.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약간의 이슈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이 짭비농 같은 경우에도 큰 충격을 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 짭비농까지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이해가 쏙쏙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보라니. 언제나 환영이야. 고용이 좋게 나오면 살짝 오를 수도 있겠네요. 시발. 고용이 지금은 낮아야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인플레이션이 낮은 경우에서 고용이 강하면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아직 확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이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아직까지 시장에 돈이 풀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연준 입장에서는 함부로 내릴 만한 이제 근거를 못 잡는데 차라리 고용이 좀 낮게 나온다면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돈은 적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 잡힐 거고 그러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릴 만한 명분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지표는 해석이 돼야 됩니다. 지표라는 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는 이유가 그냥 시장 환경에서 어떻게든 갖다 붙이면 돼요. 지표라는 게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달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표 매매는 챔피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잖아. 지표 매매하지 말라고. 그 이유는 딱 그겁니다. 지표 매매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시장의 환경을 보고 하라는 거지 지표를 보되 시장의 환경과 같이 역학관계거든요.
그 역학관계만 잘 분석을 한다면, 그래 제가 지표를 보면 항상 CPI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틀리는 이유가 시장의 환경이랑 같이 역학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성공률이 아직까지는 CPI는 100%죠. 제 수익 보이시나요? 진입 근거의 중요성을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자신의 진입 자리가 있다면 손실에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멘징 후 수익까지 가져오시는 거 보셨죠? 자신만의 자리를 지킬 줄 안다면 해서는 수익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오늘 성투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번 주까지 전 계속 오버나이스로 제자리까지 가보겠습니다. 모두 화이팅!